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신평 변호사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후보 캠프에 소속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했던 신평 변호사, 가끔씩 아주 들을만한 얘기들을 하는데 조금 전 오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평 변호사가 올린 글의 내용은 간단하게 이겁니다. 조국 사태, 이제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2019년 그해 여름에 있었던 그 조국 사태. 조국이 조국 사태 때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했더라면 지금 조국이 대통령 당선인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조국은 지금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조국의 딸이 지금 의사 자격증이 날아가게 됐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또 김어준을 꼭 집었습니다. 그 방송하는 김어준을 꼭 집어서 김어준은 조국 사태를 철저히 이용해서 조국과 정경심, 조국의 가족을 등골을 빼먹었다. 돈을 벌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지적,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은재 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가지 신평 변호사의 말에 대해서 저는 하나는 찬성하고 하나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어준을 비롯해서 지금 민주당의 소위 골수 친문들, 조국과 조국의 가족, 등골을 빼먹었다. 이 조국 사태를 이용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같은 사람은. 또 김어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강성 친문들이 조국 사태, 조국 가족의 등골을 빼먹었다라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국 사태 때 조국이 법무부 장관직을 왜 사퇴하지 않았는지, 사퇴했더라면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됐을 것이다 라는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직 당시에, 조국 사태 당시에 사퇴했어야 한다. 자신을 위해서나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나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그런데 사퇴하지 않았다. 조국이 친문을 등에 업고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긴 했을 겁니다. 잘하면 이낙연 후보를 누르고 조국이 친문의 대표 주자로 나서긴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정황을 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기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이낙연 후보처럼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민주당의 최종 후보로 나서지는 못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지난 일을 가정하는 것, 조건을 다는 것, 이게 사실은 좀 부질없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부 제한된 의미는 찾을 수가 있는데, 조국의 정치적 순발력, 정치적 근육이라고 하죠. 정치적 역량으로 이재명을 이겨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신평 변호사가 이 지적, 그러니까 조국 사태로 인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정권교체의 기대가 모이기 시작했고, 그 정권교체의 바람이 끝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이 지적은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아끼던 조국이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소위 조국 사태가 터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조국이 이때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느냐? 자신이 잘못한 것을 냉정하게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 당시에 많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두가 밀고 나가자. 조국 법무부 장관 그대로 밀고 나가자라고 했을 겁니다. 또 했습니다. 그때 조국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느냐? 지금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윤핵관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그 사람들이 모두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3자적 입장에서 자신을 냉정하게 쳐다볼 수 있었어야 한다. 자신의 잘못을, 그 다음 전체 전국에서 자신이 먼저 스스로 문재인 정권에게 자신을 버려달라고 할 수 있었어야 한다. 그 다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죄했더라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오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그대로 심평 변호사도 하고 있어서 이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윤석열 측근들이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이 조국이 어떻게 행동했느냐라는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조국이 지금이라도, 지금 정말 멸문지화를 당했다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그 강성 친문들에 휘둘리지 말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맞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상식적이냐 하는 겁니다. 신평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이 왜 그렇게 친문, 강경파에 휩싸였을까? 거기에 휘둘렸을까? 거기와 보조를 같이 할까? 냉철한 지성을 유지해 나가지 못하면 깜빡깜빡 정말 자신을 극렬하게 지지하는 사람들, 이 정치판에서 소위 대깨문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릴 수 있고 언제나 그 유혹을 받는 것이 이 정치판입니다. 김어준 같은 사람, 김어준, 김남국 이런 사람, 조국 사태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 권력을 확대하고 돈을 벌고 소위 조국 가족의 등골을 빼먹은 사람들. 김어준이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 조국 가족의 등을 밟고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비아냥거렸는데 신평 변호사 말처럼 뭐 일견 맞는 부분이 있다. 조국 가족의 등을 밟은 것이 아니고 조국 사태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통 사람으로서 내기 힘든 용기를 내었던 것이죠. 그 용기가 윤석열 당선인이 살아오면서 자기 살아온 바탕 위에서 내는 용기였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보게 된 것이죠. 그게 각오한다라고 해서 계산한다라고 해서 내어질 수 있는 용기가 아니다. 소위 자신은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사로 뭐 계산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국민들이 알거든요. 공감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에게 정권교체의 기대가 모였던 겁니다. 조국 가족의 등골을 빼먹은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아니고 김어준, 김남국 이런 소위 친문, 대깨문들이 조국 가족을 철저하게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회의원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 이 지적에는 신평 변호사의 이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강성 지지층이 꼭 필요합니다. 소위 팬덤 정치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거리를 둘 줄 아는 언제나 차갑게 분석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점. 조국의 실수, 조국의 실패는 냉정하게 자신을 판단하지 못했다. 지금도 강성 대깨문, 강성 친문들에게 휘둘리고 있다. 조국이 힘든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